자, 이제부터는 원근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소실점과 수평선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할 텐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 외에도 약간의 깊이가 더해지므로 잘 집중해서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실점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원근법을 떠올리면 가장 많이 접하는 사진이죠. 맞습니다. 기차 레일입니다. 우리의 눈과 카메라에 있는 렌즈는 평행한 사물을 특정한 점에 모이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데, 이때 그 점을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베니싱 포인트의 앞 글자를 따와서 VP라고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평행한 선들이 한 점에 모이는 것을 잘들 기억하시지만, 거꾸로 사진이나 그림에서의 모이는 선들을 보고는 평행하다고 인지하시는 데에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편입니다. 익숙해질 만큼 눈여겨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평행한 두 기차 레일 사이에 있는 막대기들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이 파란 선들은 모두 같은 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기차 레일을 하나 더 추가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대1의 비율로 나누면 다른 모든 파란 선들도 같은 비율로 나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특징은 차후에 상자를 그릴 때 소실점이 캔버스 밖에 멀리 있어도 캔버스 밖에 소실점이 없이 상자를 그릴 수 있거나 스케일 등을 쉽게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등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수평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실점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데도 실제로 원근법을 사용하실 때 자주 잊고 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다 사진에서는 수평선이 찾기 쉬울 것입니다. Horizontal Line의 약자인 HL이라고 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무한대의 거리라고 해서 배를 타고 수평선을 향해 가면 간 만큼 멀어져서 그렇게 부릅니다. 또한 눈높이 선이라고도 부르는데 카메라의 높이가 수평선과 일치한다고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이 부분은 영상 뒷부분에 3D를 사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가장 멀리 있는 산의 아랫부분을 상상하시면 비교적 수평선의 위치를 추정하기 쉽습니다. 그럼 우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가상의 수평선을 그려서 우주선을 그리는 등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지구 안에서는 이론상의 수평선과 하늘과 땅이 나뉘는 수평선이 일치하지만 우주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원근법은 카메라 원근법인 만큼 평선과 카메라의 관계를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그리게 될 원근법 실습에서 무척 중요한 부분이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가 위쪽을 향하면 화면에서는 수평선이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있게 되고 상자의 기둥들은 화살표들처럼 화면의 위쪽을 향해 모이게 됩니다. 위쪽 화면 밖에 소실점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메라가 중간을 향하면 화면의 수평선도 중간에 있게 되고 상자들의 기둥들은 수직으로 평행하게 그려지게 됩니다. 위쪽이나 아래쪽에서 소실점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메라가 아래쪽을 향하면 화면의 수평선이 위쪽에 있게 되고 상자들의 기둥들은 화살표처럼 화면의 아래쪽을 향해 모이게 됩니다. 아래쪽 화면 밖에 소실점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3D 애니메이션으로 지금 설명한 부분을 재현해 봤습니다. 우측 아래의 삼각형이 카메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카메라가 중간을 향하면 수평선도 중간에 있지만 카메라가 위를 향하면 수평선은 아래에 있고 소실점은 위로 작용합니다. 카메라가 아래를 향하면 수평선은 위에 있고 소실점은 아래로 작용합니다.
이번에는 수평선을 카메라 눈높이 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재현해 봤습니다. 카메라가 높아지면 수평선이 움직이지 않고 사물들만 아래로 내려갑니다. 카메라의 높이가 바뀌더라도 화면에서의 수평선을 움직이게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주변 상자들과 수평선의 위치 관계가 카메라와 주변 상자들과의 위치 관계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상자보다 위에서 촬영하면 수평선도 상자 위에 있고, 카메라가 상자 중간쯤에서 촬영하면 수평선도 상자 중간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높이가 곧 수평선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면은 수평선이 화면에서 기울어질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삐딱하게 기울여 촬영할 경우 이와 같이 되는데, 차후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러한 경험도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 중에 어떤 부분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것이고, 어떤 부분들은 몰랐던 내용이라서 이번에 알게 되셨을 텐데요.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실습에서 계속 사용하게 될 부분들이므로 꼭 기억해 두시거나 노트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